대한민국 경제 위기 신호가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고 기업과 가게가 모두 파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IMF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잠시 IMF 때를 기억해보면 결론적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하면서 부실 기업에게 천문학적 세금을 투입하고 국내외 큰손 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이익을 안겨줬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편에 서 있던 노동자들은 정리해고 구조조정으로 비정규직화됐습니다. 그리고 경제위기 고통에 취약계층과 서민들은 감당할 수 없는 큰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또다시 IMF와 같은 경제위기 얘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경제위기의 고통이 다시는 IMF 때처럼 우리 국민들에게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IMF 당시와는 달리 노동자와 서민, 취약계층을 먼저 구하고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망 예산을 이번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판단할 때 경제위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예,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선 대외적으로 불확실 요인이 굉장히 크고 흔히 고금리 그리고 고물가 고환율로 대표되는 그런 현상이 국내외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금융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클 뿐만 아니라 경제 불확실성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가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렵고 저희들은 내년까지 굉장히 어려울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지금까지는 외형상의 거시 경제 지표는 아직은 괜찮은 편입니다. 성장 지표 등은. 그런데 지금부터 이제 수출 등이 좋지 않고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내년이 더 좋지를 않기 때문에 경기 둔화가 내년에는 지금보다 더 어려운 형태로 올 것이다. 그러면 이 속에서 자연스럽게 국가도 취약한 국가, 우리 경제 내부에서도 취약한 부문이 더 먼저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래서 그 기업 중에 아마 체력이 약한 데가 그 어려움을 먼저 받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이 이런 것들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면 굉장히 곤란하시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경제부총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위기가 발생하면 우리가 코로나 위기 때도 경험을 해봤습니다만 코로나 위기조차도 모든 대한민국 국민에게 평등하게 오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경제 위기 상황에서 어르신과 취약계층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 저소득층에게는 훨씬 강력한 위협으로 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정부 예산안에 보면 청년 어르신 일자리와 같은 경제 위기에 가장 취약할 대상자들에 대한 사업 지원 예산이 지금 대폭 삭감되었어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삭감되었다는 얘기죠.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특히 청년과 어르신 일자리들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높은데 실제로 노인 일자리 사업 대폭 삭감시켰죠. 그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우리 자영업자들, 특히 지역 소규모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됐던 지역화폐 예산 6천억 원도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또한 무주택 서민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돼야 하는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 7천억 원이 전액 삭감됐고 3고 4고로 일컬어지는 민생위기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방기하고 오히려 재벌과 부자 감세 그리고 공공성 축소 이것이 바로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고요. 만약에 이것이 맞다고 한다면 현재 윤석열 정부의 예산 정책 기조는 부총리가 대답한 것과 거꾸로 민생 위기를 부추기는 예산안입니다. 이미 지난 코로나를 경감해서 전 세계 국가들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시장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보여줬던 작은 정부, 신자유주의 흐름이 정부의 역할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제적 흐름이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 윤석열 정부는 여전히 작은 정부만을 고집하고 있는 것 같아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축소된 민생, 고용, 복지 예산의 증액 요구에 대해서 부총리님 원생 복구할 의향 있으십니까? 일단 저희들이 취약계층에 관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의 예산을 편성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그 노인 예산 관련해서 줄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노인 부문 예산도 13% 정액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 공공형 그런 노무형 일자리는 일부 여분에 줄여서 가져왔습니다만은 그거보다 조금 더 기력이 있으시고 고숙련이 되는 소위 말하는 60대 쪽은 민간 사회 서비스 쪽으로 더 많은 시간에 더 높은 수준의 수입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자리를 더 늘려서 네, 부총리님 뒤에 다시 한번 제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